지난 영상에서는 절대 손해가 나면 안 되는 돈을 운용하는 전략과 예금보다 약간의 수익을 원할 때 운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파킹 전략하고 소극적 전략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길 바랄 때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인 적극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바라는 전략이죠. 그러면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량한 채권을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죠.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극적 전략이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주 우량한 채권이 좋아서 30년짜리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샀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30년간 기다려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이 채권을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채권을 팔 때는요, 채권의 발행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채권의 가격이 변동돼서 거래가 돼요. 예를 들어서 5%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5%짜리 채권을 누구나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서 거래가 될 거고요.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누구도 5%짜리 채권을 안 사려고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누군가 사주게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의 차익을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를 바로 적극적 전략이라고 해요. 주식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매입 매도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전략인 거죠. 우리가 장기채를 매입할 때는 대부분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을 해요. 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해서 살펴가면서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시장 금리는 통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큰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한 번 결정된 추세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런데 크게 넓혀서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요,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이처럼 크게 느껴져요. 이러한 변동성이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으로 못 버티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적극적 전략을 이용해서 채권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주식보다 훨씬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이 주식보다 변동성과 변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대해놓고 보면 온탕냉탕 같아 보여도 주식보다는 움직이는 원인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승 구간, 동결 구간, 하락 구간이 이처럼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시장이 온탕냉탕 움직여도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어느 추세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매수 목표를 잡고 투자할 금액을 분할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 추세는 눈에 보이지만 당장 내일, 다음 주가 온탕일지 냉탕일지는 딱 바로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딱 도달했을 때 내가 빼놨던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요? 금리 인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계속 올랐던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낮추는지를 보고 있는 시기죠.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물가지표인 CPI하고 PPI가 최근에 끈적끈적하게 나오면서, 자, 여기서 끈적끈적하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예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덜 떨어진 것을 뜻해요. 끈적하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끈적끈적하게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3%를 찍었었죠. 그러면서 엊그제 끝난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울퉁불퉁한 지표를 받고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다. 과거 통화정책 사례처럼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라고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연내 3회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지금 금리는 4.2%대로 4.3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금리를 내리긴 할 텐데 천천히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통화 정책은 경기 순환처럼 변한다는 것과 한 번 변한 정책은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ETF 상품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금리 하락기에는 해외 ETF는 TLT로 투자를 하고요. 국내 ETF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아직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총알을 장전할 때는 해외 ETF로는 BIR로 투자를 하고, 자, 국내 ETF로는 술 초단기 채권 액티브로 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행보기에도 높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전략을 이용할 때는 해외 ETF는 TLTW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ETF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에 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만약에 지금이 금리 상승기다. 자, 그럴 때는 역방향으로 움직여서 수익이 나는 해외 ETF인 TBF를 하거나 국내 ETF를 하실 때는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인버스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품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는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서 단순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별로 상품을 조금 더 다양하게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통화 완화 시에 기대 수익률을 5단계로 구분해서 상품을 보면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큰 상품들인데요. 금리가 1% 떨어질 때 TMF는 51%, UBT는 34%, GROG는 26%, TLT는 17%, IEF는 7% 수익이 예측되는 상품들이에요. 반대로 간다면 이만큼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가 예상이 될 때 상품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EDV하고 GROG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통화 긴축 시에는 이러한 상품들을 담아야 해요. 역시 이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커요.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상품들인 거죠. 이쪽과는 반대되는 상품들이에요. 참고로 TMV는 TLT의 역의 3배인데 즉 TMF와 반대로 가는 상품이고요. TBT는 UBT와 반대되는 상품이고요. TBF는 TLT와 반대되는 상품, TBX는 IEF와 반대되는 상품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품은 모두 해외 ETF거든요. 달러로 들어가는 ETF들인데 국내 ETF도 이와 완벽하게 대체되는 ETF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이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크고 예측과 반대로 갔을 때 위험도 큰 상품들이에요. 또 통화 긴축 시에도 이처럼 이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크고 위험도 큰 상품들이고요. 해외 ETF와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채권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은 주식보다 변수가 적고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 개인의 투자 성향별로 기대 수익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ETF와 완벽하게 대체해놓은 국내 ETF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것 같긴 한데 공격적으로 팍팍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TLTW와 GROG를 포트폴리오의 분할로 담고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께서도 본인 성향에 맞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제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에 나오는 영상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